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객체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 객체와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객체에 비슷한 게 아니라 객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의 종류, 객체 종류 중에. 자, 객체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 객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열 객체. 근데 이제 얘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 객체랑은 살짝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뭐 A 사람 1이라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했죠? 뭐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객체를 만들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라면 이 배열 객체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묶는 하나의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묶을 때 복합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객체를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통적인 내용물들을 담을 때는 보통 배열 객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일이라 했을 때 과일, 그러면 과일은 하나가 아니죠, 그죠? 과일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물들을 묶을 때 바로 배열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let 과일이라고 제가 적을 거고, 자, 그러면 과일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사과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어때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 있던 데이터는 다 날라가고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열 객체를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객체는 중괄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열은 뭘 쓰냐면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대괄호. 일반적인 객체는 중괄호를 사용한다면 배열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폴더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객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이름, 나이, 자기소개가 뭐예요? 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각각의 키에 맞는 밸류 값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키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사과, 그 다음에 뭐 바나나, 그 다음에 뭐 딸기, 그 다음에 망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자, 그래서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당연히 쉼표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 코드 표현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fruit 이런 식으로 pr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줘야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콘솔 로그한 다음에 프루츠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보시면 어레이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보이죠? 오브젝트 어레이. 어레이라는 게 뭐냐면 배열이죠. 배열. 그래서 배열 객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 객체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배열 객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건데 보통은 이제 배열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따로 객체처럼 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뭐고 이름이 뭐고 뭐 그 다음에 자기소개 뭐고 그런 식으로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서 과일이라 했기 때문에 과일을 묶는 단위로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배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객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복합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묶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묶는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 왜냐면 사과, 바나나, 딸기, 망고 이런 것들을 과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에 담지 않고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과일 이 fruit이라는 변수를 뭐 fruit 1, fruit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변수도 많아지고 우리가 써줘야 되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가독성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배열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과일을 묶는 단위로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요소에 접근은 어떻게 하냐? 요소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보면 사과, 바나나, 딸기, 망고 각각의 이제 요소들한테 접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열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뭘 갖냐면 인덱스라는 걸 갖습니다. 뭘 갖는다고요? 인덱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숫자를 센다 했을 때 얘를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첫 번째를 뭘로 세냐면 0번째로 셉니다. 0번째. 0번째. 그렇게 되면 얘가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3번째 인덱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덱스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쓰냐? 자, 우리가 보통 객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죠. 그죠? 해당 키로 접근해서 밸류 값을 가져왔는데 배열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내가 사과를 접근하고 싶다. 그럼 0번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0번째로 접근하면 자, 사과 나오죠. 만약에 내가 바나나 접근할래요. 1번 쓰면 되고요. 딸기 접근할래요. 2번 쓰면 되고요. 망고 접근할래 하면 3번째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려면 특히 이제 퍼블리셔들이 우리가 돔을 다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돔이라는 거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그래서 XML 요소를 다룰 일이 굉장히 많은데 XML이라는 거는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DIB를 검색했다 해가지고 DIB 하나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DIB들이 다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DIB를 검색할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면 어떤 클래스를 검색할 건지 그러면 그 클래스가 한두 개가 아니면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배열을 이용해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열 문법을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그러면 배열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콘솔 로그에서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자주 사용되는 것만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자, 배열을 일단 배열 데이터 추가를 해볼게요. 그 데이터를 추가하는 문법은 뭐냐면 푸시입니다. 푸시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 VA라 쓴 거는 value라 해가지고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열의 마지막에 요소값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사과, 바나나, 딸기, 망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일을 추가를 하게 되면 망고 뒤에 과일이 추가가 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푸시라 쓴 다음에 자, 제철 과일인 수박이라 써볼까요? 자, 수박이라 쓰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수박이 추가됐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여기다가 복숭아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숭아가 수박 뒤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망고가 마지막 인덱스였잖아요. 0, 1, 2, 3.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인덱스다? 얘가 인덱스가 4죠. 그 다음에 인덱스 5번에 복숭아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근데 나는 배열의 마지막에 요소값을 추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쓸 수 있냐면 unshift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참고로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 풀 때는 모를까 얘는 여러분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fruit 한 다음에 unshift라 써볼게요. unshift 또 뭐가 있을까요? 과일 종류는 키위.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는 뒤에 추가를 했다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키위가 어디로 갔죠? 맨 앞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shift라는 거는 뭐다? 얘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값이 추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데이터를 수정을 해볼 건데, 자, 데이터 수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객체 이해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객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없으면 모를까? 이름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다가 A 사람 1의 이름을 뭐 여러분들이 뭐 바꿨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추가인데 있으면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데이터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에서 데이터 수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요소 값을 접근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가 1번째 데이터인데 사과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한다 했죠. 사과는 1번째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1번째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오렌지로 바뀐 거.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1번째 요소값 데이터 수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데이터를 삭제. 자,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데이터 삭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팝이에요. 팝. 뭐 여러분들 뭐 푸시팝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팝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fruit.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팝이라고만 쓰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세요. 현재 복숭아가 마지막 요소인데 자, 보이시나요? 복숭아가 사라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팝이라는 거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값이 삭제가 됩니다. 배열의 마지막 요소값 삭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hift라는 게 있습니다. shift. 그러면 unshift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값을 추가하는 거라면 shift는 느낌상 뭘까요? 배열의 그렇죠. 첫 번째 요소값을 삭제하는 거죠. 자, 현재 키위가 맨 앞에 있는데 출력해보면 키위가 사라져 있죠. 보이죠? 그래서 shift라는 거는 뭐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값을 삭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삭제까지는 아닌데 배열의 특정 부분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력하는 방법.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원본 데이터를 잘 건들진 않아요. 원본 데이터를 건드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프론트엔드 개발 쪽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은 뭐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원본 데이터를 건드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 다 변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본이 변경됐으니까 내가 원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쨌든 구성을 해놨는데 원본 데이터가 수정돼 버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놨던 코드도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따로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삭제는 아니고 배열의 특정 부분을 출력하는 녀석이 있어요. 배열의 그게 뭐냐면 슬라이스예요. 이 슬라이스라는 문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 인덱스고 끝 인덱스, idx는 인덱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줄임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현재 콘솔 로그 해가지고 자, 지금 오렌지, 바나나, 딸기, 망고죠. 그러면 얘가 0번째고 1번째고 2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0번째에서 2번째까지를 잘라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출력할 거냐? 프룻 슬라이스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0번째 3. 자, 그러면 왜 0번째 0,2라고 쓰는 게 아니라 0,3일까요? 3이라 쓰는 이유는 일단 얘는 시작 인덱스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끝 인덱스를 적게 되면 이거는 끝 인덱스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끝 인덱스 전까지 출력을 해줘요. 보시면 지금 0, 1, 2, 3이죠. 망고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망고가 세 번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출력하니까 어디까지 나왔다? 바로 딸기까지 출력이 됐다. 그죠? 딸기까지. 그러면 이거 슬라이스를 했다 해가지고 이게 원본 데이터가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콘솔 로그 해가지고 요 프로츠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요거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이 슬라이스는 그냥 특정 부분을 내가 잘라서 출력을 한 것 뿐이지 그걸 원본을 수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본을 건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잘라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배열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건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이제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배열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했을 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점이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배열에 데이터가 한 20몇 개, 30몇 개, 40몇 개 있다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는 게 어때요? 편하다,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ndex of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배열의 특정 각 위치 확인이라 썼어요. 자, 그게 바로 뭐다? index of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나나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플러스 저거 준 다음에 index of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바나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1 나오는 거 보이죠? 자, 만약에 없는 대상을 입력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 바나나가 1번째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과일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무거나 썼어요. 용과라 썼고요. 용과. 자, 용과라 쓰게 되니까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왔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거는 인덱스 오브의 기능입니다. 찾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라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뭐 바나나 쓰게 되면 얘는 1번째 데이터다 라고 우리가 알려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사용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열의 길이 확인이에요. 자, 배열의 길이는 뭐냐면 랭스입니다. 랭스. 자, 랭스 뜻이 잘 길이잖아요. 그죠? 길이. 그러면 현재 콘솔 로그 해가지고 프로츠. 자,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지금 오렌지, 바나나, 딸기 이렇게 나와죠. 그러면 자,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배열의 길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자, 5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랭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